어제 CPI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S&P 500이 1.87% 상승, 나스닥이 무려 2.32% 상승했고 중소형 종목에 투자하는 러셀 2000은 5.16%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44, 30년물이 4.62%로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각각 5.4%, 3.99%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IT 섹터 ETF인 XLK ETF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MGB 파이어니어 클럽 적정 주가 밀착 관리 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5개 종목의 투자 수익률도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자, 이 부분은 MGB 파이어니어 클럽 4차 산업혁명 밀착 뉴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의 주인공인 CPI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CPI는 3.2%로 전월 3.7%보다 낮고 시장의 예상인 3.3%보다도 낮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근원 CPI도 4.0%로 시장의 예상인 4.1%보다 낮게 나와주었고요.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2%대의 물가 상승률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한 CP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2.5%로 하락 반전했죠.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 0.6% 대비 0.3%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CPI 발표로 12월 14일 금리 동결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로 전일 80% 대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커진 상태고요. 이번 CPI 발표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외에 여러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소매 판매 지수도 눈여겨봐야겠죠. 이번 한 주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홈디포는 고객에게 다양한 건축 자재나 제품, 설치 대여 등 주택 인테리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업체예요. 홈디포는 시장 예상치인 376억 달러를 상회한 377.1억 달러의 매출을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3.6달러보다 높은 3.8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인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389억 달러의 매출보다는 약 3%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인 61억 달러에서 54억 달러까지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가이던스는 2023년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 마진율 가이던스도 14.2%에서 14.1%로 하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는 대신에 리노베이션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금리가 오른 뒤에는 주택 대신 수리를 선택한 덕분에 매출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모기지 금리와 그로 인한 주택 판매의 급격한 감소가 홈디포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소소한 인테리어 외에 이제 여력을 좀 다한 것 같네요. 자, 이제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매 업체들의 실적으로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어질 월마트나 타겟에 대한 실적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1.8%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CPI가 안정적으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강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골디락스라는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경제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통화량, 금리, 수요와 공급량의 변화, 이런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물가 등등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많은 변수를 일일이 예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투자를 길게 보고 해야 하는 거죠. 장기 사이클에 따라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이 경기 사이클 위에 잘 올라타기만 하면 되겠죠. 경기 사이클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주식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